오늘은 9장 콤팩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콤팩트 공간은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 열린 덮개가 있을 때 항상 유한계인 서브 부분 덮개, 서브 커브가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데요. 이 공간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하냐 안 하냐 하는 게 위상 공간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연속 함수에 의해서도 보존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비교할 때 컴팩트인지 아닌지 비교함으로써 그 공간의 성질을 잘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그런 덮개에 굉장히 그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데도 그 중에 유한계만을 꺼내서 덮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성질이 어떻게 보면 무한히 많은 그런 열린 집합 중에 유한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상 중에서 좋은 위상인 거죠. 그죠? 다루기가 편한 그런 성질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성질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먼저 9.1 컴팩트 공간의 정의부터 볼까요? 자, 위상 공간 XT에 임의의 열린 덮개. 열린 덮개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유니언해주면 X의 슈퍼셋이 되는 거죠. 그죠? 임의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다. 즉, 그 열린 덮개 중에 유한개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덮개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부분 덮개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XT를 컴팩트 스페이스, 컴팩트 공간이라고 한다. 이건 공간이 컴팩트인 거고요. 이 위상 공간의 부분 집합 A가 이거에 대한 또 열린 덮개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지면 우리는 이 부분 집합을 컴팩트 부분 집합이다, 컴팩트 서브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 집합 A는 컴팩트이다, X에서 컴팩트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컴팩트인 거하고 부분 집합이 컴팩트인 거하고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으니까, 그죠? X 자신도 X의 부분 집합이니까 X가 컴팩트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X가 컴팩트 공간이 되는 거랑 결국 같은 뜻이 돼요. 좀 이따 한번 이제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체 공간이 컴팩트 공간이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의 집합이 컴팩트 집합이냐 하는 이 정의가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같은 내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X가 유한 집합일 때는 임의의 위상이 어떤 위상이 있더라도 XT, 이 위상 공간은 항상 컴팩트 공간이 된다. 왜 그러냐? 이 X를 덮는 임의의 열린 덮개가 있다 그러면 그 열린 덮개 중에는 이 X의 원소가 유한계니까 이 X의 원소 각각을 포함하는 덮개의 원소들이 있죠. 그죠? 그 원소들, 예를 들어서 이 X의 원소가 5개라 그러면 이 5개 원소 각각에 해당하는 열린 덮개, 그 5개만 추려서 그걸 유니언해도 X의 슈퍼셋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생각했던 그 덮개 중에 X의 원소를 포함하는, 예를 들어서 X1을 포함하는 덮개의 원소, 또 X2를 포함하는 덮개의 원소, 그리고 XN을 포함하는 덮개의 원소, 그렇게만 추려도 유한 부분 덮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유한 집합일 때는 항상 뭐가 된다? 컴팩트 공간이 된다. 위상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위상이어도 된다. 그 다음 하이네 보렐 정리 우리 증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위상 공간에서의 닫힌 구간 A, B 이 구간은
실수해서 컴팩트 부분집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A, B 이 닫힌 구간에 대한 열린 덮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유한 부분 덮개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하이네버릴 정리죠. 그래서 하이네버릴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클로즈드 인터벌은 실수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X가 무한 집합일 때 이상 공간 XD, 여기다 이산 위상을 준 이상 공간은 컴팩트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상에서 X의 컴팩트 공간이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컴팩트 공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열린 덮개가 있더라도 항상 유한 부분 덮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 공간이 아니다 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적당한 열린 덮개를 찾는데 그 열린 덮개에 대해서는 유한 부분 덮개가 없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열린 덮개를 뭐로 찾아요? 한원소 집합들의 덮개를 찾으면 되죠. 여기서 열린 덮개를 G를 뭐로 찾느냐? X 이렇게 한원소 집합들 X에 있는 한원소 집합들을 다 찾아요. X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한원소. 그럼 이 한원소들이 다 열린 집합이죠. 왜냐하면 이상 공간이 그죠? 그리고 이 한원소들을 다 유니언해주면 X를 덮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U 한 개만 유니언해서 X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U 한 개만 유니언해서는 X가 안 되니까 절대로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딱 보여줘야 돼요. G는 뭐다? G는 열린 덮개이지만 X의 잠깐만요. G는 X의 열린 덮개이지만 뭘 갖지 않는다? 유한 부분 덮개가 없다.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줘야 돼요. 그죠? 안 된다는 거 보일 때는 정확히 안 되는 이그젬플, 이거 X의 열린 덮개인데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이런 이그젬플을 딱 찾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했죠. 그 다음 보통 위상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보통 위상 공간은 컴팩트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 보이려면 정확히 그 열린 덮개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열린 덮개가 뭐냐? 이와 같은 열린 덮개. n, n 플러스 2. 즉 자연수에서 이만큼 큰 데까지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열린 구간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거는 분명히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0이 있으면 0부터 1, 2까지 또 1이 있으면 1부터 3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이 음수 구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구간을 다 유니언해주면 분명히 이거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 전부 다 길이가 2인 구간들인데 이런 거 유한 개만 유니언해서 실수를 덮을 수가 있나요? 못 덮죠. 왜냐하면 실수는 무한, 구간이 무한이고 이런 거 유한 개만 해가지고는 길이가 유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덮개는 실수의 열린 덮개이지만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히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G라고 하죠. G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열린 덮개는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예제 9.3 볼까요? 보통 위상 공간의 부분 집합인 열린 구간 0, 1 이거는 컴팩트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를 보여라. 아까 얘기했죠. 컴팩트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덮개인데 열린 덮개인데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열린 덮개 중에
어떤 걸 찾느냐? 이걸 찾자. 어떻게 찾느냐? 이거.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0이 있고요. 0. 그 다음 1. 여기 1이 있는데 2분의 1에서 1까지 구간. 이런 구간. 그 다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군요. 그죠? 1 대입하면 3분의 1에서 미안해요. 자, 여기 1이 있는데 3분의 1에서 1까지 구간. 3분의 1. 그 다음 2 대입하면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구간. 그 다음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구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3분의 1에서 1,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2분의 1, 그 다음 5분의 1에서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작아지면서, 그죠? 이렇게, 이거 자꾸 올라오죠?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쭉 가는데, 어쨌든 이 0을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유니언해주면, 이런 구간을 다 유니언해주면 0일이 되나요? 0일이 돼요.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증명도 해왔을 텐데 0일이 되는데 이런 구간들에 대한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덮개가 되죠. 그런데 이런 구간들 중에 U 한 개만 꺼냈다. 그러면 절대로 0일 전체를 덮지 못한다. 왜냐하면 U 한 개만 꺼내면 U 한 개만 꺼내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표시해 볼까요? 요만큼 첫 번째 건 덮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덮는데 어쨌든 이 중에 U 한 개만 꺼내면 이 중에서 U 한 개만 꺼내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제일 작은 값이 항상 0보다는 크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자, n 스타 중에 U 한 개만 꺼냈다고 쳐요. 꺼내면 그 중에 이 앞쪽 원소의 미니멈을 찾을 수 있죠. 미니멈. 근데 이 미니멈은 항상 이 미니멈은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해준 0a,1의 이거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근데 a가 0보다 커요. 문제는. 그죠? 왜냐하면 0보다 큰 수 U 한 개 중에 작은 거니까 0보다 큰 수 U 한 개보다 U 한 개 중에 작은 수를 아무리 잡아도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한계면 혹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한계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를 다 유년해봐야 어쨌든 a,1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0과 a 사이를 덮을 수 없다는 얘기죠. 0과 a. 그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아무리 찾아봐야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0과 a 사이, 요 사이는 덮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0과 a 사이는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n스타에 U 한 개만 빼내면 그 앞쪽 원소들의 최소값을 잡아도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과 A를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0,1 전체를 덮을 수가 없어서 0,1 구간은 컴팩트 부분집합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예제 9.2의 2번에 의하면 구간 0,1 이거는 컴팩트 구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닫힌 구간 실수에서의 닫힌 구간은 다 하이네보렐 정리해서 컴팩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했던 이거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인데도 컴팩트가 아니에요. 따라서 컴팩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컴팩트일 필요는 없다. 즉 컴팩트성은 유전적 성질이 아니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9.5 볼까요? 자, 토폴로지 T가 이와 같은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1, 2, 그 다음 3, 4, 5, 6 이와 같은 집합들을 기저로 해서 만들어진 토폴로지를 자연수 집합에 주죠. 자연수 집합에 이런 토폴로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런 토폴로지 주어진 자연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은 컴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팩트가 아니면 그 열린 덮개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열린 덮개를 뭐로 잡느냐? 이 베이스, 기저, B 자신을 생각하면 B의 원소를 다 유인해주면 자연수의 슈퍼셋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를 분명히 덮어요. 그리고 B의 원소들은 기저니까 다 열린 집합들이에요. 즉, 이거는 뭐가 된다? 자연수의 열린 덮개가 될 거예요. 그죠? 열린 덮개. 하지만 이 중에 U 한 개만 꺼내서는 절대 덮개가 되지 못하죠. 그죠? 1, 2, 3, 4, 5, 6 이런 거 U 한 개만 해서 자연수 전체를 슈퍼셋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수의 슈퍼셋이 될 수가 없으니까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예제 9.6 볼까요? 모든 유한 집합은 가산 집합이죠. 따라서 모든 컴팩트 공간은 린델레프 공간이 되겠어요. 린델레프 공간은 어떤 거예요? 모든 열린 덮개가 가산 부분 덮개를 갖는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컴팩트 공간은 항상 린델레프 공간이 된다. 그런데 그 린델레프라고 컴팩트 공간이 되느냐? 그러진 않는다 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이산 공간을 주면 이 이산 공간은 린델레프 공간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집합 자체가 가산 집합이니까 항상 뭘 가지? 가산 부분 덮개를 갖죠. 그래서 린델레프 공간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컴팩트 공간이 안 된다 하는 거 아까도 살펴봤죠. 그죠? 예제 9.2의 3번에 의하면 무한집합일 때 이산 공간 주면 이게 뭐가 안 된다? 컴팩트 공간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어떤 집합이 컴팩트가 되는 성질? 즉, 컴팩트성은 absolute property, 절대적 성질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집합이 XT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 되면 이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서도 컴팩트 공간이 된다. 즉, A가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A 자신, A에다가 부분 공간을, 위상을 주면 컴팩트 공간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를 전체로 봐서 공간일 때 컴팩트인 거나 A를 전체의 부분으로 봐서 컴팩트 부분 집합이 되는 거나 같은 성질이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절대적 성질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전적 성질은 다른 거죠. 큰 공간이 컴팩트라고 해서 그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 집합 A는 위상이 부분 위상으로 바뀌어도 컴팩트지만 일반적으로 컴팩트 집합의 부분 집합은 컴팩트가 아닌 거 방금 살펴봤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간 제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컴팩트성이 절대적 성질이 된다. 즉 공간으로서 컴팩트 공간이 되는 거나 부분 집합으로서 컴팩트 집합이 되는 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는 걸 보이겠어요. 예제 9.7에서 그걸 보이고 있어요. A가 위상공간 XT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은 서로 동치가 된다는 걸 보여오죠. A는 XT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다. 또 A에다가 부분 위상을 줘서 이걸 전체 공간으로 생각하면 이것 자신이 뭐가 된다? 컴팩트 공간이 된다 하는 거. 두 개가 서로 동치가 돼. 자, 이걸 증명해 볼게요. 자, A는 XT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성립한다 그러고 2번을 증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A 그리고 이거 뭐예요? 부분 위상을 준 거죠? 부분 위상을 준 거기 이 위상 공간이 컴팩트 공간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게 컴팩트 공간이 되는 건 뭐예요? A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열린 덮개를 찾아보겠어요. 일단 하나 아무거나 임의로 잡아내죠. G알파를 A의 열린 덮개라고 합시다. 네, 열린 덮개라고 하면 자 그러면 G알파가 이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란 거예요. 그죠? 네, G알파 각각이 이 공간에서 열린 집합인데 이거는 무슨 위상이죠? 부분 위상이니까 부분 위상은 뭐예요? 예? 부분 위상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이거보다 더 큰 전체 집합에서 열린 집합 인터섹션 A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G알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드시 전체 집합에서 열린 집합인 H알파 인터섹션 A 이렇게 돼야 된다. 그때 H알파는 뭐? X에서의 열린 집합. 네. 즉 X에서의 열린 집합, 즉 T 열린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알파 이퀄 H알파 인터섹션 A인 T 열린 집합 H알파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림을 잠깐 그려서 설명하면요. A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A라 그러죠. 그러면 A에서의 G알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만큼이 G알파가 있었다. 그러면 이 G알파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X에서의 열린 집합 H알파. 그림을 좀 다른 걸로 그릴까요? 이거는 이게 좀 잠깐 잘 그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H알파 H알파의 G알파 H알파 중에 인터섹션을 해준 거다. A와 인터섹션 해준 거. 그리고 H알파는 이게 전체 X에서의 열린 집합의 인터섹션 꼬리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오픈셋은 항상 전체에서의 오픈셋과 인터섹션 꼴이 돼야 돼요. 따라서 G알파가 A의 열린 덮개니까 A는 본래 G알파의 부분집합이죠. A는 본래 G알파, G1, G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그거보다 더 큰 H알파들을 다 유니언해주면 당연히 A의 슈퍼셋이 되죠. 그죠? 슈퍼셋이. 그런데 A가 X의 컴팩트 부분집합이에요. 컴팩트 부분집합이니까 이런 H알파들을 다 유니언해 준 것 중에서 몇 개만 꺼내도 덮개가 돼야 된다. 유한 개만 꺼내도 이렇게 유한 개만 꺼내도 이와 같이 슈퍼셋이 돼야 된다. 본래는 뭐였다고요? 본래는 A가 유니언 H 알파 I는 어떤 여기 있죠. 감마군요. 감마에 속해 있는 이거 인덱스를 그냥 H 알파라고 쓰면 되겠네. 미안해요. H 알파 그리고 알파는 감마에 속해 있는. 본래는 이거 전체 유니언 해준 거에 부분집합이 되죠. 물론 본래는 저 G 알파 한 번 더 쓰죠. 본래는 A가 뭐의 부분집합? 유니언 G 알파. 알파는 감마에 속해. 이건데, 그죠? 근데 이 G 알파보다 H 알파가 더 크니까 이것들 유니언 해준 거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뭐가 된다? A의 열린 덮개가 된다. 어디에서? X에서 열린 덮개가. 그런데 A는 X에서 컴팩트 부분집합이니까 이 중에 몇 개만 유한계로 덮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유한계로 덮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H알파1 유니언 H알파2 유니언 H알파n이 되는 이와 같은 알파1, 알파2, 알파n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다가 인터섹션 A를 해줘도 A보다 크겠죠. 그죠? 예. A는 오른쪽 여기다가 인터섹션 A 해주면 결국 같아지죠. 그죠? 이게 A의 슈퍼셋이니까 인터섹션 A 해주면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쭉 써주면 이같이 쓸 수 있는데 H알파1 인터섹션 A가 뭐예요? G알파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그런 식 마지막 것도 G알파-N이 될 거예요. 즉 A는 G알파1 유니언 G알파-N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찾았던 G알파라는 덮개 중에 몇 개? 알파1, 알파2, 알파-N U 한 개만 유니언을 해도 A의 슈퍼셋, 사실은 뭐 같아지는데 슈퍼셋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A는 컴팩트가 되겠어요. 자, 역으로 A가 컴팩트, 요 공간이 컴팩트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A가 이 전체 공간에서 컴팩트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A가 전체 공간에서 컴팩트 부분 집합이다 하는 걸 보이겠어요.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나요? A의 임의의 열린 덮개, 전체 공간에서의 열린 덮개를 주면 임의의 열린 덮개가 있으면 항상 유한 부분 덮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A의 임의의 열린 덮개 H알파를 잡죠. H알파를 잡겠어요. 그러면 열린 덮개의 정의에 의해서 덮개니까 A는 유니언 H알파의 부분 집합이 될 테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터섹션 A 해주면 A는 유니언 H알파 인터섹션 A와 같아지고. 그죠? 같아지고. 그런데 H알파 인터섹션 A라는 건 뭐냐? H알파가 어디에서 열린 집합? X에서 열린 집합이니까 이건 어디에서 열린 집합? A에서 열린 집합. 그죠? A에서 열린 집합. 즉 부분 공간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유니언 H알파 인터섹션 A인데 이게 부분 공간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 공간이 컴팩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유니언 해준 게 A의 덮개인데 부분 공간이 컴팩트니까 이 부분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들 중 몇 개만? U1 개만으로도 덮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중에 U1 부분 집합이 있어서 H알파1 인터섹션 A 그 다음 H알파-N 인터섹션 A 이와 같이 N개의 U1 개의 부분 집합이 있어서 A를 덮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가 H알파1 인터섹션 A 유니언 H알파-N 인터섹션 A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분명히 뭐가 더 커요? H알파1 유니언 H알파-N이 더 크죠. 결국 뭘 증명했어요? 자, 여기 A에 임의의 열린 덮개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몇 개? 알파1, 알파-N이었지. U1 개만 유니언해도 A를 덮었다. 즉, 이 중에 U1 부분 덮개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즉, H알파1, H알파-N 요 성분들이 H알파의 유한 부분 덮개이다. 따라서 뭐가 된다? A는 XT에서 결론 따라서 A는 XT에서 컴팩트 서브셋이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컴팩트 공간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컴팩트가 되는 예, 안 되는 예. 안 될 때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안 되는 그 열린 덮개를 찾아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컴팩트성은 절대적 성질이다. 즉
어떤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 부분집합을 전체의 컴팩트 부분집합으로 생각하는 거나 그 부분집합 자신을 전체 공간으로 생각해서 컴팩트 공간이 되는 거나 다 같은 얘기다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컴팩트 공간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팩트성이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하는 걸 보겠어요.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되면 당연히 위상동령 사상에 의해서도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팩트성이 연속 함수의 중요한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되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